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고민 끝에 스마트폰을 새로 사면 더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7월에 모습을 드러낸 갤럭시 Z 폴드 6의 가치를 높이면서 7.6인치 대화면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 방법과 기능들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A부터 Z까지 모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폴드를 사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뽑았으니까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갤럭시 Z 폴드 6에서 앱을 사용할 때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 설정입니다. 홈 화면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앱들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 두 개는 최근 사용한 앱입니다. 왼쪽 끝에는 앱 서랍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에 바로 가는 게 무척이나 편한 태스크바에서 최근 사용한 앱이 두 개뿐인 것이 아쉬운데 설정, 디스플레이, 태스크바로 들어가면 최근 사용한 앱 표시를 2개에서 4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최근 사용한 앱이 바로 4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엣지 패널 설정으로 첫 번째 설정한 태스크바와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스크바를 이용해서 앱 바로가기를 주로 사용하게 되면 엣지 패널의 기본 설정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엣지 패널 설정은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태스크바 바로 위에 있는데 엣지 패널을 꺼냈을 때 사용할 패널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패널 종류가 사람, 태스크, 날씨, 도구, 리마인더, 클립보드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류는 사람 또는 태스크입니다. 먼저 태스크는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들이지만 자주 사용하는 것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의 종류들을 쭉 보고 본인의 사용 환경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패널에 사람을 추가했을 때 모습도 보면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 위주로 추가를 하면 연락처 아이콘을 눌렀을 때 전화와 메시지 메뉴가 동시에 나오고 필요한 연락 수단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다른 종류로 선택했을 때 태스크바와 함께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입니다. 한 가지 변수는 2개 이상의 앱을 작동한 상태에서 앱페어 저장을 해서 불러오는 사용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엣지 패널을 기본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앱페어를 저장해두고 바로바로 불러오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앱페어를 불러와서 분할 화면을 보다 보니 상단의 상태 표시줄과 하단의 태스크바 없이 화면을 100% 꽉 채워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유용한 기능, 멀티 윈도우로 가서 아래쪽에 있는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앱페어를 불러오면 상대 표시줄과 태스크바가 보이지 않고 7.6인치 화면을 가득 채워서 사용합니다. 상태 표시줄과 태스크바가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을 보기를 활성화한 상태를 보면 확실히 대화면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 설정은 디바이스 케어의 자동 최적화로 꼭 갤럭시 Z 폴드 6가 아니더라도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동 최적화에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기 메뉴를 누르면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과 다시 시작 예약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다시 시작 예약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퇴사와 재부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니까 잠을 자고 있는 시간대로 설정을 해두면 당장 문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쾌적한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설정 역시 모든 갤럭시 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디바이스 케어에 있는 사용 유형별 성능 최저가 설정 변경입니다. 기본 설정이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라이트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래쪽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게임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설정을 하면 성능을 약 10% 줄이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는데 일반적인 사용간의 성능 감소는 체감이 안 되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체감이 됩니다. 굳이 직접 배기 테스트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믿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편이라 게임 성능을 최고로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설정에서 게임을 검색해서 게임 부스터 설정으로 가서 실험실에 있는 게임 퍼포먼스 관리를 활성화합니다.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커스터마이징 앱인 굿락이 필요합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되고 편리한 갤럭시에서 사운드 어시스턴트와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꾸미기에서 펜타스틱을 설치합니다. 여섯 번째 설정은 굿락 편리한 갤럭시의 사운드 어시스턴트에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메뉴를 쭉 내리면 있는 멀티 사운드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를 하고 앱 선택에 들어가서 고민 없이 모든 앱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멀티 사운드를 설정하기 전에는 2개의 영상을 동시에 시청을 할 때 하나를 재생하면 다른 하나가 멈춥니다. 하지만 멀티 사운드를 활성화한 이후에는 2개의 영상이 동시에 재생이 잘 됩니다. 소리도 2개가 동시에 잘 나옵니다. 올림픽 메달까지 받아보게 할 수 있고요. 갤럭시 Z 폴드 6가 화면이 크고
2분할 사용 시 두 개 영상을 보기에 화면 비율이 괜찮은 편이라서 멀티 사운드 기능을 사용해서 대화면이 가진 매력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7번째 설정은 편리한 갤럭시 카메라 어시스턴트입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설정을 하면 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잘 모르겠다면 제가 알려드린 추천 설정을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에 있는 2배 크롭 줌 버튼을 활성화하고 부드러운 사진 질감은 부드럽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렌즈 자동 전환을 비활성화로 변경하고 초점 무선을 활성화합니다. 더해서 타이머를 활용한 사진을 자주 찍는 스타일이라면 타이머 상세 설정에 들어가서 촬영 장소와 촬영 간격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타이머를 이용한 사진 촬영이 더욱 즐거워질 겁니다. 8번째는 굿나 갤럭시 꾸미기의 펜타스틱 설정입니다. S펜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펜타스틱에 들어가서 아래쪽을 보면 2번 눌러 빠른 실행이 있습니다. S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2번 두드리면 설정해둔 앱이나 기능이 실행되는 것인데 저는 유튜브를 지정해 뒀습니다. 사용을 해보면 유튜브 앱이 바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변경할 설정은 에어 커맨드입니다. S펜 설정에서 펜 버튼으로 에어 커맨드 열기를 기본값이라 생각하고 활성화를 합니다. S펜 설정에 있는 에어 커맨드 형태 중 일반을 사용하든 컴팩트를 사용하든 사용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형태가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굿나게 펜타스틱으로 가서 에어 커맨드를 기본, 라인, 서클, 레트로 중에서 서클로 변경합니다. 제가 서클을 추천하는 이유는 사용하고 싶은 위치에서 S펜의 버튼을 눌렀을 때 펜을 최소한만 움직여도 지정해놓은 기능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기능을 지정하더라도 S펜을 이용해서 돌리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9번째는 대화면을 더욱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위젯 설정입니다.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위젯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의외로 잘 안 씁니다. 다양한 위젯 중에서 카카오맵의 지하철 또는 버스 도착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젯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위젯을 추가하면 바로 지하철이나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긴 형태의 대중교통 도착 시간 알림 위젯도 있는데 하나를 추가한 다음 꾹 눌러보면 위젯 스택 만들기 메뉴가 나옵니다. 같은 크기의 위젯을 더할 수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주행량이 여러 개일 테니까 2개 이상의 위젯을 스탯으로 묶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좌우로 넘겨서 리프레시를 하면 바로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젯 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Z 폴드 6의 대화면은 위젯을 다채롭게 추가해서 활용하기 좋기 때문으로 메일도 위젯 스택으로 추가를 해봅니다. 다음 메일을 먼저 추가하고 위젯 스택 만들기를 통해서 G메일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설정이라기보다는 기능으로 인물 사진 스튜디오입니다. 갤러리에서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선택하고 사진 아래쪽에 있는 AI 메뉴를 누릅니다. 그리고 사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인물 사진 스튜디오를 누르면 코믹, 3D 캐릭터, 수채화, 스케치 4개의 메뉴와 AI 생성 버튼이 생깁니다. 각 메뉴에서 생성을 누르면 사진 속 얼굴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런 기능이 새로운 것은 아닌데 기본 기능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생성된 사진 또는 그림의 품질이 상당합니다. 요즘은 이런 형태로 만든 사진을 메신저나 SNS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날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2024년 7월 시점에 Z 폴드 6와 Z 플립 6만 가능한데 지원 범위를 어떤 기종까지 넓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인물사진 스튜디오를 이용할 때 기반이 되는 사진의 얼굴 표정이나 머리 스타일 등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표정을 지은 사진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보면 앞에서 본 모습과는 또 다른 느낌이 납니다. 갤럭시 Z 폴드 6의 대화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설정 방법과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스마트함이 더해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